네, 남북 고위급 협상이 타결됐고 6개 항의 합의문이 나와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픈 세월 식민지라는 경험하지 않아야 될 역사적 상처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해결했나? 해방 이후 적어도 남한은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정리되어 있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아직까지도 안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일항쟁기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박윤한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이 명칭이 하도 길어서 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그냥 대일항쟁기위원회라고 줄여서 여쭙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시고 법적인 그 판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십니다. 예. 오늘 남북 고위급 협상 6개 항의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저도 사실 밤새 어느 정도 참 기대 반, 네. 또 희망 반, 또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정말 극적으로 타결한 것은 남북관계 앞날을 위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보다 훨씬 괜찮은 남북관계가 열리길 온 국민이 다 바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교수님 하고 계신 대일항쟁기위원회 죄송하지만 사실 이 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네. 그렇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을 위한 건가요? 예. 사실 이름이 길다고 표현하셨는데 결국 이름 속에 네. 하는 일들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시대에 네. 우리 선조들이 고통을 받았던 특히 강제동원이라는 형태로 네. 군인, 군속, 노무자, 또 성노예 네. 이런 형태로 강제동원되었던 피해 상황을 네. 지금 와서 다시금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또 그중에서 피해를 많이 보았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네. 희생자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원금, 네. 위로금 내지 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해서 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네. 또 심사를 해서 네네. 적당한 부분의 금액을 결정을 해서 네. 지원을 하는 그런 아하. 기관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이런 기구가? 예, 사실은 2008년부터 네. 사실은 네. 2008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네. 그 전에 2004년부터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0년에 와서 네. 두 기능을 통합을 해서 아하. 지금 긴 이름으로 시작이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구는 한시적인 기구인가요? 그렇죠. 올 12월 말이면은 아하. 일몰기구가 되어서 네.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제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피해를 본 분, 희생된 분들 너무도 많은데 예, 그렇죠. 그 한시라는 그 시한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 네. 그 개인 숫자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음에 비해서 네. 지금 신고한 분들은 약 22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직 일각에서는 네. 그 부분 때문에 또 좀 더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 말하자면 피해를 당한 분, 피해를 당한 가족 또는 유가족 이런 분들이 스스로 신고해야만 이것이 되는 건가요? 스스로 위원회 자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능, 뭐 전국적인 조직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전국적인 조직이나 직접 조사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할 기능은 없고요. 네.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고 네.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제출해야 네.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왜냐하면 국가 예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네. 또 국가 판단의 공신력 때문에 네. 신청한다고 다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는 한계는 또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정말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나라 뺏긴 것에 대한 울분 때문에 애국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을 위해서 증거를 남기거나 또 그 가족들이 증거가 남으면 가족까지도 다 피해를 보고 탄압을 받기 때문에 증거를 없앴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또는 증언자가 없기 때문에 그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예. 더구나 또 시간이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자료를 갖고 있을 거로 봅니다만 네네. 도와주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은 정말 뭐 바늘 찾기식으로 어렵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일본 말씀하셨으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 자료 협조를 구하고 계신가요? 예. 실제로는 뭐 외국 특히 중국이나 저희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정부는 정책에 따라서 항상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양심적인 시민단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모를 정도로 네네. 숫자가 많은데 그 일본 양심적인 시민단체 또는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서 네. 실제로 귀중한 자료들, 명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취득하고 네네. 각종 정보도 받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일단 신고를 하면 각종 증거들은 저희들이 찾아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신고하신 분 중에서 정말 의외고 뜻밖인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끌려가서 사망했다는 분들이 일본을 위해서 죽었다는 명목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 분들도 있고, 심지어 끌려가서 고통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 물론 나라 없는 백성입니다만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전범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강제동원으로 의사에 반해서 끌려갔던 분들인데 부당하다고 봐서 저희들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친일파라는 누명을 쓸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희들이 강제동원의 피해자로 일반 나라 이런 백성의 입장으로 봐서 구제 준 일이 아마 좀 기억에 남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록이나 또 증언을 보면 13살, 14살 정말로 꽃다운 어린 소녀가 강제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된다든가 뭐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데 가서 뭐 하고 이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 즉 지옥도로 우리는 말하지만 그쪽에 가서 정말 어머니 보고파요 배고파요 이렇게 쓰고 죽어간 그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취합된 분야별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직역별 지역별 또 사망자 부상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은 이제 또 정리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제 신고를 보면 위원장께서 보실 때 이거를 분야별로 나눕니까? 강제 동원돼서 노역한 거 이것은 그렇죠. 위안부로 끌려간 거 또는 부역한 거 그게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우선 사망 행불로 나누고 제일 중요한 피해로 봐서 어쨌든 목숨을 잃은 경우 또는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행방불명 사망 행불 그리고 부상 장애라고 나눕니다. 눈을 잃거나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하는 분들도 적당하게 또 등급을 정해서 위로금을 또 드리고 있고 그리고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강제노동의 특징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종전돼서 쫓기다시피 온 우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수금을 저희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월급 액수에 상응하는 미수금 지원을 해드리고 또 고통받는 끝에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다 80, 90이 넘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금이라고 해서 적은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참 세월이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등급을 선정한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 합의체 기관에서 그 논의 끝에 의결로서 등급을 판정을 하죠. 네. 위원회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전부 11명입니다. 네. 11명인데 민간위원이 7명이고요. 네. 정부 당연직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예. 위원장님 보시기에 정말 온통하고 뭐 억울한 건 뭐 미쓰비시 뭐 아주 대표적인. 그렇죠. 네. 그런데 가서 강제 동원됐던 중국인들한테는 사실은 일본이 사죄하고 그렇죠. 보상금 지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데 가장 원통하고 억울한 우리 국민 피해자들에게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신분이 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와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마 일본 측에서는 그 중국과는 사실은 교전국이었고 또 중국 연합국 이론에 자기들이 일본은 패전을 했고 그 차이 여기다가 당시 조선은 식민지였다는 거 그리고 또 65년도 한일협정 당시에 중국은 중국과 일본 국교를 맺을 때 전쟁 배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한일협정 당시에 유상 무상 합쳐서 한 5억 달러를 경제협력 명목으로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차이 때문에 억질로라도 갖다 붙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피해는 식민지인 저희들이 훨씬 피해 상황이 광범위하고 또 심각했죠. 즉 일본 측 그 속셈이나 배짱은 식민지 즉 그때는 그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어. 그렇죠. 다른 나라가 아니니까 너희한테 배상할 필요는 없어. 이런 배짱을 지금 내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라 전체를 강탈했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중국한테 대해서는 연합국에게 패전했다는 걸 패전국의 지위로서 예상을 지금 한다. 뭐 이런 식이죠. 네. 그 유네스코에 지난번에 23개 그 일본이 원했던 게 이제 등재되면서 우리 국민이 강제 동원됐다는 것을 그쪽에 기록하고 그 팻말을 세우기로 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들이 쭉 그동안 조사한 건수가 약 22만 6천 건의 피해 조사를 하고 지급 신청 조사는 또 11만 건 정도를 했기 때문에 약 33만 내지 34만 건의 자료를 보면은 결국은 강제동원의 피해 사실은 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밖에 물적 증거나 각종 서류상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안타까운 점은 자꾸 사죄하라고 사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 문구를 부기 뭐 또는 첨부하는 방식도 좋겠습니다만은 거꾸로 저희들이 그동안 마련하고 있는 강제동원 조사 기록과 또 각종 자료와 증거들을 취합하면 거의 30여만 건에 이릅니다. 방대한 이 아카이브 자체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아니라 기록유산으로 따로 등록을 해버리면 전 세계인이 강제동원 기록유산으로 강제동원이 자연히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처럼 바로 인식되는 방식으로 이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일본이 강제동원이 아니라고 유네스코하고 싸우게 되면서 오히려 강제동원이 증거와 자료와 기록으로서 일본의 야만성을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도 한번 해볼 작전입니다. 위원장님 이 위원회 좀 연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환 국무총리 그 소속의 대일항전기 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끝날 시간이네요. 6887님, 대북 확성기 방송 효과가 크긴 컸나 보네요. 거짓말 일삼는 북한 이번 협상에서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5839님, 흥미로운 코너였습니다. 대북 방송 궁금했는데 남북대화 종결된 소식만큼 시원한 아침입니다. 8682, 다른 나라 상관없고요. 이산상봉 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린애들 광복절 역사를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